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 마인드 스포츠 챔피언십 5라운드 보내드립니다. 오늘 최명훈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남녀 단체전 이제 오늘 오전 대국이 마지막 대국이 됐는데요. 여자 단체는 대만, 그리고 남자 단체는 북미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예, 남자 단체전 팀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패했기 때문에 네. 오늘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이제 2등 준우승을 거둘 것 같고요. 여자 네. 단체전 같은 경우 최정 오유진 선수가 포진되어 있는데 오늘 대만 팀을 상대로 결과 여하에 따라 우승이냐 준우승이냐가 정해지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보시죠. 네, 2019 세계바둑 챔피언십 중국 헝수이시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남녀 단체전 그리고 혼성 페어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예, 제한 시간은 1시간에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요. 각 나라에 5명씩 6개 나라 30명이 출전을 합니다. 네, 한국과 중국 정예 멤버로 출전을 했고요. 유럽과 북미 대륙에서도 참가를 했습니다. 네, 5일 연속 펼쳐지고요. 오늘은 3일째입니다. 오후에 혼성 페어전 8강전이 시작됩니다. 네, 남자 단체전은요, 그 첫날 2라운드에서 중국에게 당한 패배가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중국팀이 사실상 그 대국을 한국팀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거의 결정지은 것이 아닌가 싶고, 예상대로 중국이 1등, 한국이 2등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여자 단체는요, 대만과 선두를 줄고 달려왔는데 어제 대만이 패점을 안으면서 1위를 기록하게 됐네요. 자, 선두를 달리던 대만과의 이제 마지막 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역시 최정 구단과 헤이자자 선수의 대결이 볼만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천태산배 네. 그 대회에서도 최정 선수가 좋은 모습으로 거의 완승에 가까운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컨디션에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정 구단의 주장으로서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헤이자자 선수와 최정 구단의 대결 함께 살펴보시죠. 대만은 헤이자자 7단과 바이신우이 초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바이신우이 초단은 작년에 입단했는데요. 2018년도에 프로가 됐습니다. 예, 최정 선수가 100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서 펼쳐지는 모든 기전은 덤이 이제 7집 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번이 좀 심적으로 훨씬 이제 편하죠. 헤이자자 선수 흑번으로 두 칸 높은 구침을 했네요. 헤이자자 선수는 미모가 워낙 뛰어나서 실력이 가려졌다는 평가도 있어요. 예, 헤이자자 선수 호주 출신이죠. 네. 아버지가 네. 중국 아버지가 호주 분이라고 아버지가 호주 분이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면 중국계. 네. 예. 대만에서 모델로도 좀 활동한다고 해요. 네. 예, 걸치고 한 칸 협공을 하니까 이제 요 2칸 높은 이 구침 여기서 이 자리를 많이 두는데 요 교환을 하고 둔 것이 약간은 생소합니다. 다가온 수에 응수를 하지 않고 귀를 지켰습니다.
대만 여자 국가대표로는 위리진 선수도 자주 출전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보이지 않네요. 예, 그냥 뭐 어떤 방식으로 대표를 선발하는지 모르겠지만 헤이자차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선발될 만한 실력이고요. 네. 이번에 출전한 바이신후이. 예, 바이신후이 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좀 어리기 때문에 경험 삼아 출전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최정 선수는 랭킹 시드, 오유진 선수는 국가대표 시드를 받았습니다. 따로 선발전은 이 대회를 위해서는 치르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끊으니까 늘어놓지 않고 그냥 뚫었어요. 네. 늘어놓고 나가놓고 뚫으면 흙이 일단 선수인데요. 이렇게 두게 되면 그냥 백이 여기를 치받아서 흙이 후수를 뽑게 되죠. 그런데도 후수를 뽑는데 후수를 자처한 것은 두터움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후술에도 두텁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둔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자리를 둔 것은 여기 흙이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두텁습니다. 이렇게 늘고 조여 붙이는 것이 다 선수기 때문에 이쪽으로 걸치게 되면 여기 상변 모양도 커지지만 이 우변과 어우러지면서 큰 모양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좌상기 쪽을 여기서도 보시면 보통은 날일자로 두는데 지금은 여기 상변에 날짜로 백이 굳히면 나중에,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여기까지 벌려서 조금 키우는 것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귀보다는 귀도 지키면서 이 폭을 최대한 억제하는 눈목자 붙임을 선택한 거죠. 삼삼을 팠어요. 아무래도 물론 이 모양이 두텁기는 합니다만 큰 모양이 형성될 가능성은 있지만 백이 여기 우상귀 또 자상귀도 사실상 백의 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좌귀까지 뺏기게 되면 최소 3귀를 뺏기는 포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실리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3-3을 침입한 것이 아닌가 싶죠. 예, 백이 아까 처음에 여기 다가온 것은 다음에 이제 여기 붙이는 수를 엿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지금 좌귀 쪽에서 좀 간명하게 처리하고 다음 노림수가 있는 이 자리를 선택하겠죠. 백이 가만히 늘었습니다. 예, 흙이 한 칸을 띄었는데요. 한 칸을 뜬 이유는 지금 여기가 흙이 엄청나게 두텁기 때문에 네. 축이 유리할 때 둘 수 있지만 또 상대방이 축머리가 아주 적격일 때는 이 수를 좀 잘 안 두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워낙 두터워서 축머리를 쓸 데가 없다고 보고 지금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한 거죠. 또 아까부터 다가올 때부터 노리고 있었던 그 자리를 붙여갔고요. 요즘 뭐 워낙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연구가 돼 있어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일단 백이 차단을 하는 모양이 됐는데요.
밑으로 빠졌어요. 이쪽으로 넘는 수도 있는데 밑으로 빠졌다는 얘기는 조금이라도 요 돌을 압박을 해서 네. 그래서 중앙 쪽으로 돌이 못 오게끔 뭐 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흙은 귀 쪽을 받아야겠죠. 예, 이곳이 늘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막히게 되면 네. 흙이 상당히 괴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잡히지는 않지만 살려고 하다 보면 악수를 너무 많이 둬줘야 돼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이쪽으로 뻗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칸을 뛰던 날일자 정도를 달려놓던요. 날일자로 받았습니다. 한 칸 뛰었고요. 초반에 그래도 오른쪽 흙의 모양이 좀 커 보였는데 자연히 지워지는데요. 예, 좀 행마를 하면서 이제 나가게 되면 네. 나중에 뭐 뒤에 돌이 혹시라도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모양 전체로 놓고 보면 좀 지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끌고 나오는 거예요. 네. 백은 흙 귀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요. 여차하면 좀 가볍게 둘 요량으로 바둑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흙이 뭐 굳이 막 끊어서 억지로 잡자고 하면 여차하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하변도 지켜뒀습니다. 흙은 이 백도를 네. 압박을 잘 해서 뭔가 좀 이득을 많이 취해야지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백은 여기서부터 전단을 모색해서 이쪽으로 행마를 하면서 여기 어영부영 집을 많이 지었거든요. 흙은 요 귀의 집은 원래 흙집 형태예요. 귀 굳힘에서. 그렇다면 백집은 늘어났는데 흙이 이 돌을 압박을 해서 큰 집을 뭐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 형세가 불리해질 수가 있겠죠. 흙은 공격에서 좀 득을 봐야겠네요. 예, 벌리면서 급소를 알리는 그 자리. 좀 실리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수법인데요. 호구자리 늘어섰고요. 급소의 자리죠. 요쪽 백돌과 요쪽 흑돌이 이쪽 방면으로 마주 보는 자리는 요 가운데 자리죠. 요 자리를 만약에 백에게 뺏기게 되면 뭐 방향이 뛰어나가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거의 절대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돌이 일단 안에 갇혔는데요.
백도 뭐 타개하는 데는 이런 데 호구 칠 때 탄력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 돌이 살아가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얼마만큼 피해를 최소화해서 좀 가볍게 타개를 잘 하느냐 문제죠. 뭐 산다고 해서 뭐 상대방한테 다 싸발리고 간신히 두 집이 내고 산다든지 부수까지 뽑으면서요. 그런 식으로 사면은 꼭 좋지는 않겠죠. 네. 일단 다른 곳에서 백은 벌어놓은 것이 많아서요. 여기 젖혀서 받았습니다. 바로 호구를 치네요. 예, 일단 안영의 급소예요. 흑한테 그 자리를 드는 걸 허용하게 되면 네. 백이 눈 모양이 별로 이제 없어지죠. 또 그 자리는 급소죠. 거기 두지 않으면 이런데 쨘다던가 하면 이 두 점이 거의 바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파울을 했는데요. 지금 어설프게 딴 데를 두면 여기를 선수로 하고 네. 넣을 때 요거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살기 때문에 흑이 이 돌이 안형을 없애야 되는데 여기가 뭔가 포인트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날일자로 한번 내밀어 보는데요. 이렇게 돌이 형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곳을 이렇게 찌르면 네. 이러면 여기서 뭐 두 가지 수법이 있어요. 여기를 먼저 끊을 수도 있고 그냥 이곳을 막고 여기를 둘 때 그 다음에 끊어서 예. 두 점이 살아가지 못하죠. 네. 이렇게 둬서 양단수라 요 끄는 돌이 잡히면 같은 끄는 돌이라고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되죠. 흑이 이곳에 한 점을 잡아서 실리도 좀 벌고 이제는 다시 요 두 점이 요 한 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와 끊는 수가 성립하거든요. 이제는 네. 백도 이 나와 끊는 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 단수를 하나 쳐봅니다. 흑이 계속해서 잡으러 갈 수가 있을까요? 뭐 좀 압박을 할 수 있지만 네. 잡으러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백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눈 모양이 확보가 됐거든요. 네. 끊었습니다. 그곳을 두지 않으면 백이 이곳을 끼워서 받을 때 뒤로 치면 이 5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흑이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되죠. 지금 백이 때려도 또 보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끼우면 단패가 되는데 단패가 되면 백도 뭐 팩감을 쓰고 만약에 이 돌을 딴 데 팩감을 쓰더라도 여기가 죽으면 이 곰마가 세력이 돼버리고 흑돌만 붕 뜨게 되기 때문에요. 때리면 하나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수까지 쳤습니다. 예, 안쪽으로 쳤네요. 그냥 바깥으로 호구 치는 정도로 어차피 이 돌은 강하게 공격할 만한 돌이 아니거든요. 공격에 아직 미련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곳을 나와서 끊는 건 좀 네. 이제 무리죠. 이렇게 두면 여기를 끼우더라도 여기 단수는 절대 선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 좀 견디기가 힘들어요. 흑이요. 네.
예, 일단 거기는 절대고요. 이러면 이제는 여기 돌이 놓여서 나와 끊을 때 끼우는 수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백도 여기 약점을 보강해야 돼요. 여기는 한 집 이상은 안 나거든요. 백이 여기를 둬도 흙이 뭐 어딘가 파워를 하면 여기 집 나는 이 자리를 파워하면 한 집뿐이 안 나기 때문에 약점을 보강을 해야 되죠. 백이. 네. 항상 둬야 되는 자리, 약점을 보강한다거나 어딘가를 지킬 때는 좀 효율적으로 지키는 수단은 없는지, 바둑은 그 반상에 바둑 돌을 갖다 놓을 때 효율적인 곳을 많이 둬야 이길 수 있는, 바둑이 유리해지고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약점을 지킬 때, 또 내가 꼭 둬야 될 때 그 전에 뭔가 교환할 곳은 없는지, 이득 보는 교환이라던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두시면 바둑이 좀 더 또 발전할 수가 있죠. 그냥 단수라고 무조건 단수를 보강하기보다는 뭔가 이걸 좀 효율적으로 보강하든지, 아니면 요거를 두기 전에 뭔가 교환이 이득 볼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만 좀 염두하면서 바둑을 두더라도 바둑 둘 때 좀 더 재미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백은 이곳에 여기 두면 선수 한 집이 확보돼 있죠. 다음에 여기 찌르고 이렇게만 둬도 여기 또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선수 한 집이 마련돼 있으니까, 물론 여기를 둘 때 흙이 이렇게 파워를 할 수는 있어요. 여기 이제 집이 안 나고 요 때려 먹는 게 생겨서. 네. 그럼 이제 이 돌은 강한 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여기 둘 때는 꼭 살아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두지만, 그래도 지금 사활로만 보면 여기가 선수 한 집이라 이제는 크게 공격은 안 되죠. 뭐 여기 한 집 뭐 나가는 것도 남아 있는데 여기 한 집까지 없애면서 공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곳을 바로 두네요. 예. 공격은 이제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손을 뺐습니다. 뭐 우변 백돌이 크게 공격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실리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좌상기를 침투를 했는데요. 백돌이 또 강해지게 되면 주위에, 그럼 이런 데 나와서 끊는 것이 아주 강력해질 수가 있거든요. 흙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바둑이. 여기 우변집 확보된 거 말고는 별다른 집이 없는데, 우변집은 여기 백이 좌변, 하변 쪽에 이 모양으로 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집은 이 집과 비교해서 백집이 꿀리진 않아요. 네. 그러면 여기 귀가 또 두 수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실리 균형을 맞추려고 침입을 한 건데, 네. 실리 균형은 맞출지 모르지만 또 바둑이 엷어질 수가 있어서, 예, 그것이 이제 흙의 고민거리죠. 막아서 놓습니다. 젖혀 있는 데까지는 선수고요. 네, 호구를 쳤죠. 호구를 치는 건
있는 것보다 손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단수 칠 때 패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패를 하게 되면 과연 어떤 팩감을 써야 될까요? 이걸 다 잡으러 가는 팩감을 쓸지. 백도 팩감이 뭐 돌파하는 팩감, 이런데 뚫는 팩감, 백도 좀 팩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단수는 치겠죠. 예, 거기는 단수를 쳐야 됩니다. 네. 패를 결행하네요. 형세가 여의치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헤이자다 선수. 대마를 노리는 팩감이 있겠죠. 귀를 네. 먼저 쓰네요. 귀를 두었는데요. 네. 이 흙이 만약에 한 수, 백이 받지 않고 한 수 더 놓는다면 이 집의 두 수의 팩감이 값어치는 대략 31집 정도, 32집 정도 되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백이 여기를 다 지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요. 네, 지금까지 진행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초반 우변 쪽, 네. 그러니까 우화기 쪽 귀에 붙인 것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 변화가 백이 흑진영 쪽에서 싸우는데 네. 또 아이러니하게도 흑진영 속에서 또 타개가 잘 되면 네. 흑진영을 자연스럽게 지우면서 타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좋은데 네. 결과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타개가 잘 됐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둑은 백이 좀 재미난 형세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헤이자자 선수가 지금 패를 걸어간 상태인데요. 지금 패싸움이 진행 중인데요. 팩감을 우상기에다 쓴 장면이죠. 흑이요. 네. 패의 가치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좌상귀 쪽하고 어떨까요? 단순히 집으로 보면 이거 두 수에 이제 30집이고 네. 여기는 백이 패를 이겨도 100집이 전부 다 해서 20집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터움이 네. 이걸 백이 때리고 나면 주위에 뭐 어마어마한 세력이 생겨서 이 흑돌이 이제 상당히 약해지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두터움이 중앙 쪽으로까지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 쪽, 백대마 쪽의 팩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흑이 팩감을 쓴다면요. 뭐 이렇게 찌르는 것도 팩감일 거고요. 네. 근데 찌르는 거 말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다 악수가 되는 팩감들이라 네. 헤이자자 선수가 악수 팩감을 이제 쓰기 싫었는지 우상기 먼저 물어봤습니다.
해소를 했어요. 예, 해소를 해서 이제 바꿔치기를 했는데요. 해소를 해도 네. 물론 집으로는 흙이 이득을 봤는데 요 형태를 아까 모양을 여기까지 자세히 보시면 흙돌이 2개 많은 형태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집은 사실상 흙이 엄청 두텁지만 집은 비슷한 형태. 그러면 지금 한 수 두고 두 수를 이렇게 둬서 잡게 되면 요돌까지, 여기는 이제 따로 보겠습니다. 요돌까지 여기가 흙돌이 4개가 많을 거예요. 5, 10개? 4개가 많죠. 4개가 더 놓여진 것 치고 집이 5에 10, 20, 한 6, 7집. 4수 나서 26, 7집이고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4, 5, 6, 백이 2개를 더 때렸으니까 4, 5, 6, 7개가 흙돌이 놓인 거고요. 5, 6, 7, 8, 9, 10. 백돌이 3개가 많죠. 네. 흙돌이 4개가 많고 26, 7집. 백돌이 3개가 많고 20집 약간 두터움. 그렇다면은 여기 결과를 서로 끊어서 보면 돌이 하나 많은데 6, 7집 많지만 이 돌 모양이 더 좋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돌수가 3개씩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요 흙집보다 요 백집이 이제 요걸 다 감안하더라도 나쁘지 않으면 이 돌과 이 돌의 그 배치가 흙이 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끊기게 되면 이 돌이 세력이 아니고 완전히 돌이 분리가 되면서 양곤마가 되기 때문에 돌이 값어치로 놓고 볼 때도 지금 패를 해소해서 백이 아주 충분한 형세라고 알 수가 있죠. 충분한 형세인 것을. 네. 두 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백이 좋은가 봅니다. 들여다보는 응스타진을 했고요. 굴복을 해달라는 건데요. 예, 흙은 이제 팩감이 없죠. 이 대마와 관계된 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팩감이 없어서 이제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음에 여길 끊어서 네. 이제 때리더라도 이쪽으로 끊으면 뭐 다 죽죠. 지금은 흙이 팩감을 쓸만한 여기가 두텁게 결말이 나져 있기 때문에 흙이 척 봐도 바둑이 상당히 엷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정 선수 나와 끊지도 않고 여기를 뒀는데 이수의 의미는요. 흙이 받아주면 여기를 뭔가 계속 압박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나와서 여기를 나와서 끊겠다는 이걸 뜻이었군요. 끊고 이걸 축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 돌만 제압하면서 여기를 하얗게 만들어 놓으면 네. 뭐 이제 여기 상당히 백집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런 데 압박을 해도 여차하면 여기 두면 살아요. 네. 두 집이 나기 때문에 뭐 이런 돌은 가볍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둔 거예요. 지금은 뭐 나와 끊어서 둬도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뜻인 것 같죠. 연결을 하기 전에 파후를 하는데요. 예, 이수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 집 나는 것은 이제 이으면 연결하겠다. 네. 그래야 여기 한 집 나는 게 없어져서 백도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백은 지금 여기는 흙의 사화를 추궁하는 의미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를 끊어서 두텁게 만들어 놓고 그냥 바둑을 쉽게 두는 게 지금 가장 편하죠. 최정 선수 또 바둑이 유리해지면 요즘 아주 쉽게 둬요, 바둑을. 예전에는 오직 힘으로만 제압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많이 노련해졌죠. 나와서 끊었습니다. 예, 또 이제 뭐 대마가 살아야 되겠죠. 이제 백이 2점 있는 수가 강력해졌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이으면 요거는 이제 조금이라도 뭐 손해 교환은 아니니까 네. 예, 하나 해놓는 거죠. 이으면 백은 이제 석점을 살려야 되니까 석점이 좀 더 크니까 이렇게 교환이 될 확률이 높죠. 아니면 교환을 보류할 수도 있어요. 이쪽이 크지만 네. 백이 나중에 이쪽으로 이어서
여기가 이제 선수가 되거든요. 이쪽에 돌이 놓여져 있으면. 네. 물론 여기는 7집이고 여기는 4집이지만 이쪽에 요거 선수 들으면 요게 뭐 한 3집 정도 값어치만 된다고 봐도 요로 이을 수도 있거든요. 예, 백은 이 대마를 확실히 살아놓을 겸 그리고 뭐 값어치는 없지만 이 돌을 갈라놓으면 이 돌이 이렇게 연결하면 이 돌이 세력으로 작용하지만 이 돌이 어디론가 연결이 안 되면 뭐 계속 백의 두터움 쪽으로 그냥 마냥 돌이 뛰어나가야 되니까 일단 갈라놓는 거죠. 자, 일단 돌이 끊고 끊기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흙은 한 집이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백도 여기까지는 돌이 집으로서는 값어치가 없는 곳을 뒀어요. 네. 그런데 이 돌을 미생으로 갈라놓으니까 이제부터는 흙이 두는 수들은 다 값어치가 없는 곳에 놓이게 되고 백은 이제 이 돌을 공격하면서 계속 집이 되는 자리를 조금씩 이득 보면서 둔단 말이에요. 네. 괴롭죠. 상대 입장에서는. 예. 살아야 되는 이것도 압박이네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어딘가 값어치 없는 곳을 둔 것과 같아요. 네. 백은 지금 한 집이 확보가 돼 있고요. 예. 백은 이제 여기까지 돌이 놓여져 있으니까 이 한 점만 잡으면 뭐 마음 같아서는 이 돌을 계속 공격하고 싶기도 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 한 점만 잡더라도 뭐 바둑이 넉넉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최정 선수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한 점을 축으로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상변 쪽의 흑돌은 아직도 미생이고요. 부담이 되겠네요. 이제 바둑이 불리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실리가 부족하면 이제 바둑이 불리할 수가 있고요. 실리가 좀 많이 앞서더라도 너무 얇고 전체적으로 바둑 운영하기 어려우면 좀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처럼 실리로 또 거의 사실상 앞서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두터울 때 그때가 사실 제일 괴로워요. 네. 뭐 상대보다 어느 한쪽이 많아야 뭐 두터움이 아주 압도적이건 아니면 실리가 많아야 뭐 실리가 많으면 이제 바둑이 당연히 얇을 텐데 타계로 승부를 걸다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네. 실리 균형도 그렇게 앞서 있지 못하고 바둑이 얇으면 그 바둑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죠. 지금 대마를 추궁하는데요. 백은 살아있는 형태인가요? 예, 지금은 뭐 여기 젖혀 있고 한 칸만 띄어도 여기 한 집이 나고요. 네. 여기 뭐 씌우면 장문으로 잡아도 뭐 네. 이걸 뭐 나와서 끊는 형태가 있긴 있는데 뭐 여기에 또 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100% 살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젖혀 이어서 흙이 젖혀 이은 건 어차피 백이 살아 있으니까
젖혀 이어서 살 때 요 넘어가는 걸 남겨놔야 이 흑돌이 그래도 뭔가 세력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으로 저것을 젖혀 이은 거죠. 흙을 젖혀 이었습니다. 2019 국제 마인드 스포츠 챔피언십 5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과 대만의 경기입니다. 주장전인데요. 이수로 뭐 정말 100% 살아있습니다. 여기도서 한 집 나는 것과 네. 요 한 점을 잡는 것으로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뭔가 신랄 같은 그 변화도 없죠. 네. 승부수인가요? 예, 승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적당히 이 100집을 삭감해서는 좀 자체로 집으로도 재미없기 때문에 일단은 네. 흙이 최대한 침투를 하면서 이 축머리를 엿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요 축이 나갈 때 백이 이쪽을 두고 요걸 버리면서 여기를 집을 지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날일자로 씌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은 요 수가 이 축을 계속 방어하고 있어요. 네. 이쪽으로 쳐서 네. 역할을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축을 나가려면 더 악수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두 점을 드러냈습니다. 맛보기의 자리였고요. 예, 마음 같아선 이쪽으로 이어서 네. 이렇게 교환해 놓는 게 여기 백돌이 이제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 요게 집으로는 흙이 약간 이득이지만 여기 백돌이 놓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활용하는 수, 이쪽으로 활용하는 수, 뭐 온갖 것에 이제 듣는 게 많아서 그게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흙도 이제 지금 이곳을 미리 때린 거예요. 네. 연결을 도모합니다. 날일자로 지켜두네요. 아, 이건 지금 뭐 여기 집 지을 생각도 없는 걸까요? 충분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다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하게 버티는데 상대가 집을 막 세워본 다음에 그냥 물러서서 받으면 상대가 그리고 아주 개가가 정확한 기사면 되게 그 실전에서 좀 김이 셉니다. 네. 예, 석죽죠. 그렇죠. 밭전자를 갈랐습니다. 예, 흙이 뭔가 그곳에서 뭔가를 이제 변화를 구해야 돼요. 그냥 무난하게 둬서는 너무 재미가 없는 바둑이기 때문에. 네. 축을 이제 예, 나오고요. 최종 선수 그냥 돌파를 해버리죠. 이 두 점을 버리고. 네. 그만큼 지금 바둑이 많이 여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두텁게 이어졌습니다. 실리론 조금 손해를 봤는데요. 근데 흑돌도 백돌은 이상한 데가 없는데 흑돌 하나가 여기가 네. 거의 뭐 쓸모없는 돌이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백은 최정 선수는 이 정도만으로도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수의 의미는 손을 빼면 뭐 수가 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어서 조여 붙이면 완벽하게 조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조여지는 형태면 네. 백이 이제는 이런 데를 한 대 때려요. 다음에. 그러면 요 대마가 못 살아 있어서 살려고 하면 여기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여기가 또 한 25에서 30집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렇네요. 예. 다음에 또 다음을 보고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수가 나지 않는데도 여기가 선수로 조여질까봐 받은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요 교환은 나중에 이 돌이 설사 흑에게 잡히더라도 일단은 이득을 본 거죠. 먼저 공격을 갑니다. 약간 상변에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둬야 될까요? 지금은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원래는 뭐 계속 버텨야 되는데요. 버티기도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네. 예, 일단 버텼어요. 예, 이도를 제압하면서 최정 선수 이어서 넘는 것을 방어를 해놨죠. 네. 예. 여기 한 칸을 뛰면서 여기 이제 안형을 만드는 건데요. 근데 아직은 두 집은 채 나지 않았고 여기 느는 건 선수가 아니에요. 일선으로 기어도 늘고 기고 늘고 길 때 여기 단수치면 이어야 되는데 일선으로 단수치면 요 돌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는 선수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는 두 집이 날 수 없고 한 집 모양인데 그렇다면 백이 또 이 대마의 사활을 압박을 해서요. 뭐 또 좀 많이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은 8개가 쭉 뻗어져 있는데도 거의 잘 못 살아있는 두 집 나기 바쁜 그런 돌입니다. 네. 흙이 쉽게 살려면 이런 거를 하나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기를 들여다보면요. 그럼 이쪽이 또 문제가 돼요. 여기가 백이 이런 자리만 막아도요. 이런 자리만 막아도 흙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 정도만 둬도 끊겨 있죠. 이 두 점이. 네. 예. 이런 거 들여다보는 것도 흙이 지금 함부로 못하는 그런 형태예요. 자, 두 점을 끊어 잡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이렇게 한 것은 네. 나중에 또 여차하면 이곳을 젖히고요. 잇고 그럼 잡을 때 끊고 때릴 때 이렇게 둬서 잡으러 가는 것도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정말 조금만 이런 데만 돌이 와도 사실상 거의 집이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지금 여기가 있기 때문에 흙도 뭔가 살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압박을 하면 흙은 여기 이거 두 점 잡히면 여기 뭐 한 15집 이상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예, 흙은 지금 신경 쓸 곳이 너무 많아요. 치받아서 선수를 잡나요? 그 치받은 수는 너무 그냥 악순가요? 한 점을 잡히더라도 교환을 안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약간 요수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둬서 살았다 그런 건가요? 이게 여기를 이으면요. 다음에 손을 빼면 여기 백이 파워를 하면 여기 집이 한 집이 안 나고 여긴 두 집이 안 나거든요. 그럼 이게 선수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수법이 또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냥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둬서 사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백한테 뺏기면 도저히 살 수가 없겠죠. 여기서 두 집이 안 나고 여기는 한 집이 뭐 당연히 안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거기를 보강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잡으러 가는 게 남아 있는데 과연 최정 선수가 지금 잡으러 갈지 아니면 잡지 않고 계속 또 큰 자리만 두고 있을지. 일단 큰 자리 가죠? 잡으러 가지도 않아요. 지금 네. 뭐 여기 좀 집만 지켜도 뭐 바둑이 이겼다고 생각되나 봅니다. 네. 백도 사실 뭐 아까 여기 모양을 이렇게 축으로 잡을 때에 비해서는 집으로 불어난 건 거의 없어요. 흙이 이 축을 오히려 나가는 걸 성립시키면서 여기 한 7, 8집 났는데 여기 집 난 거 7, 8집 빼고 나면 백집이 한 요거 하나 공짜로 이은 거 빼놓곤 한
다 해서 요거 빼고 나면 한 7, 8집 난 건데 네. 이래도 만약에 그냥 무난한 그 승리가 예상이 된다면 개가를 해봐서요. 그렇다면 아까 초반 여기 바꿔치기 했을 때 백이 많이 유리했던 바둑이었나 봅니다. 그렇군요. 예. 흙이 젖혀 있습니다. 호구로 지켰고요. 이렇게 국가대표로 외국에 시합을 나가면 선수들끼리 방을 같이 쓰나요? 아니면 혼자 쓰게 해주나요? 대부분 방은 따로 이제 보통 씁니다. 아, 예. 그 주최 측에서 네. 방은 다 하나씩 주는데 뭐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그 바둑 종목 말고도 온갖 종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수가 많아서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건물일지라도 일일이 개인당 방 하나씩 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바둑만 열리는 네. 그런 대회는 바둑 대회는 보통은 각자 다 방을 줍니다. 네. 예. 그게 또 컨디션 관리하기 편하겠죠. 그렇죠. 아무리 친해도 뭐 옆 사람이 코를 곤다던가 그러면 네. 좀 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날 시합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끝내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백은 대략 뭐 70집에 육박하는 집이 확보되어 있고요. 네. 흙은 우변집이 여기를 이 선을 막으면 이 집이 50집 정도 나 있거든요. 근데 흙도 70집에 나도 반면개가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뭐 집으로는 좀 차이가 나네요. 한 점을 살려서 파호를 했는데요. 돌파가 가능한가 보네요. 일단 먼저 젖혀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찌르고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찝어서요. 예, 여기를 두면 끊어서 이렇게 조여 붙이면 뭔가 아주 깔끔하죠. 도리 형태가. 물론 백도 다음에 살아야 되지만 이 형태 네. 아주 기분이 좋죠. 예, 이래놓고 뭐 이런 데 젖혀도 뭐라 그러죠? 남는 게 없다 그러나요? 예. 네. 여기서 너무 괴롭습니다. 흙의 의도는 틀어막는 거였는데 잘 안 됐어요. 백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백돌이 오면 백이 여기 끼우는 것도 있어요. 네. 흙이 이 돌을 이렇게 살리게 되면 그럼 여기만 보강돼 있다고 하면 여기 젖히는 것도 남아 있거든요. 여기 젖히면 타 잡히죠. 네. 백은 즐거운 뿐이네요.
거기가 크죠. 여기는 흙이 이제 다음에 이곳을 둘 때 여기 치중가는 끝내기가 있죠. 네. 기본적인 수법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100도 바로 받았어요. 여기 받은 수가 역 끝내기 6집짜리예요. 이 치중강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네요. 예, 이제 100이 마지막 큰 자리. 여기 이제 끊어 잡는 것이 흙집이 6집에 한 집 차이 7집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차지하면서 이제 끝내기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작은 자리뿐이 안 남았어요. 네. 지금은 최정 선수 정말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뭐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반면개가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 형세가. 그 입장에서는 제대로 힘 한번 못 써보고 지게 됐습니다. 오유진 선수는 바이시노이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 수수가 좀 짧았다고 하죠. 예, 뭐 예, 경험 삼아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네. 예, 오유진 선수는 세계 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라 뭐 아직까지 한 수 지도해 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여자 단체 우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좁혀졌네요. 아, 그런가요? 예. 네, 100이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최종 선수가 천태삼배 이어서 또 이번 대회에서도 완승을 거뒀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면에서 조금 차이가 났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최정 선수, 오유진 선수 오전 대국에서 두 판 다 승리를 거두면서 여자 단체전은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또 오후에는 정말 재미난 경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최정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그리고 위징 미팅 중국의 대결이 이제 펼쳐집니다. 미위팅 위징 선수와 이제 페어 대국이 이제 펼쳐지는데 네. 어떻게
묘하게도 우승 후보끼리 그 8강전 첫 판에서 만났어요. 그러게요. 정말 그 내용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이어서 벌어지는 혼성페어전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